장미숙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50살 무렵 용접 불꽃이 튀었을 때 생긴 흔적이다. 지금은 70이 된 그녀는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철공소 시절을 떠올렸다. 1978년 23세 미숙은 김태수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고 그녀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함께 일을 배워나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주문서를 확인하고 쇳물이 식기 전에 거푸집에 부어내는 일. 두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쇳가루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새 아이를 키우며 공장을 키웠다. 장남 민호, 장녀 은주, 막내 준석. 아이들은 방과 후면 공장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쇠를 다듬었다. 손에 쥔 망치가 무거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다. 이 땅, 이 공장이 아이들의 미래였으니까. 2010년 김태수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수십 년간 들이마신 분진이 결국 그를 쓰러뜨렸다. 2년을 버티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미숙은 혼자 남았다. 공장은 더 이상 가동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건물을 소형 제조업체에 임대하고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로 조용히 살아갔다. 남편 없는 공장 마당을 걸을 때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 구석에서 태수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미숙은 그렇게 추억 속에 묻혀 지내고 있었다. 누군가 이 땅을 탐낼 거라고는, 그것도 자식이 손을 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2023년 가을 장남 민호가 명절도 아닌데 집을 찾아왔다. 검은색 수입차에서 내린 그는 잘 다려진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는 식탁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대요. 제가 시행사랑 연결돼 있으니 우리 이름으로 직접 사업하면 수익이 몇 배예요. 미숙은 찻잔을 들고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10년 전 건설 기획회사를 차렸다. 처음엔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지만 요즘은 재개발 컨설팅까지 한다며 사업을 키웠다고 했다. 엄마, 땅이 800평이잖아요. 지금 시세로 50억인데 재개발되면 120억은 거뜬해요. 그런데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반토막 나요. 우리가 직접 시행사 지분에 참여하면 달라요.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투자금 30억, 예상 수익 80억.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췄다. 문제는 엄마 개인 명의로는 사업 참여가 안 돼요. 법인이어야 하거든요. 제 회사 명의로 신탁하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신탁이 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엄마 거고요. 서류상으로만 회사 이름 올리는 거예요. 수익금은 당연히 엄마한테 다 드리죠. 미숙은 망설였다. 남편이 평생 지킨 땅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큰아들이었고 사업가였고 자신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은주나 준석이는 알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엄마가 결정하시면 돼요. 가족 일인데 뭐. 민호는 일주일 뒤 다시 왔다. 이번엔 법무사를 데려왔다. 신탁계약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미숙은 잘 읽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번엔 크게 한번 벌어봅시다.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지? 사진 속 김태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2024년 봄, 미숙은 공장 부지를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철제 펜스가 둘러쳐지고 붉은색 딱지가 대문에 붙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글자를 읽었다. 압류. 손이 떨렸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번, 2번, 10번. 계속 꺼져 있었다. 임차인이 급하게 달려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건물 측량하고 갔어요. 여기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은주가 급히 찾아왔다. 엄마, 민호 오빠 회사 부도 났대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빠가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렸는데 시행사가 엎어졌대요. 엄마, 땅이 담보로 잡혔어요. 무슨 소리야? 신탁한 거지 담보는 무슨. 오빠가 엄마 땅을 회사 명의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았대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미숙은 주저앉았다. 은주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봤다. 근저당권 설정, 채무 보증, 연대 보증인, 낯선 법률 용어들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보였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소유자란에는 민호건설 기획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 갔어? 오빠가 집은 신탁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엄마가 서명한 서류가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어요. 그제야 기억났다. 민호가 데려온 법무사, 빠르게 넘어간 설명,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들. 미숙은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다. 지금 오빠는 어디 있어요? 연락 두절이에요.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준석이도 찾고 있는데 못 찾겠대요. 미숙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었다. 공장 설립 허가증, 토지 등기부등본, 오래된 사진들, 50년 세월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변호사 만나봐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가 추천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땅을 되찾는 건 별개 문제고요.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다. 남편이 거래하던 업체들, 철공소 시절 인연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조태훈 법무사. 조태훈은 30년 전 철공소의 기계를 납품하던 젊은 사업가였다. 사업 실패 후 법무사 시험을 봐서 지금은 작은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미숙은 낡은 명함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장 사장님, 아니, 사모님, 얼마만입니까? 조태훈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미숙은 울먹이며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론 그렇죠. 하지만 여기 허점이 보입니다. 조태훈은 신탁계약서를 펼쳤다. 이 계약서, 사모님이 직접 읽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요. 민호가 급하게. 그럼 됐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 신탁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근저당 설정 날짜를 보세요. 소유권 이전된 지 사흘 만에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편법입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는 만드는 겁니다.
조태우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사모님, 그날 법무사가 누구였습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민호 씨 회사 직원들은요?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과 은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호 회사 전 직원을 수소문에 만났다. 사장님이 어머님 땅으로 급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시행사 투자금, 기일이 임박했다면서요. 또 다른 직원은 위조된 재무제표를 USB에 담아줬다. 조태우는 법원에 신탁무효 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넣었다. 일단 땅부터 묶어놔야 합니다.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면 끝이에요. 한 달 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다. 미숙은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내가 싸우고 있어. 그 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삶까지 빼앗길 순 없잖아. 사진 속 김태수가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2025년 여름 법원은 장미숙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탁계약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며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다. 1년 반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구속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그가 여러 투자자들에게서 사기를 친 전력을 밝혀냈다. 어머니의 땅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면회 갈 거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땅은 돌아왔지만 공장 건물은 이미 철거된 뒤였다. 민호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먼저 헐어버린 것이었다. 50년 역사가 담긴 철공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빈 부지만이 텅 비어 있었다. 미숙은 그 땅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용광로가 있던 자리, 남편이 쇠를 두드리던 작업대,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모든 게 기억 속에만 남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석이 옆에 섰다. 팔지 않을 거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제대로 쓸 거야. 조태훈의 도움으로 미숙은 김태수 근로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공장 부지를 재단에 기부하고 임대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 지원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에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에서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건물은 잃었다가 되찾았지만 가족은 잃었죠. 아들이 제 손으로 지은 걸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래도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서 있잖아요. 누구 뜻도 아닌 내 뜻대로요. 2026년 봄, 첫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다. 12명의 아이들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미숙은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지? 행사가 끝나고 미숙은 빈부지를 거닐었다. 바람이 불었다. 쇳가루 냄새 대신 풀냄새가 났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이렇게라도 남겨야지. 우리가 평생 일한 게 헛되지 않게. 장미숙은 72의 나이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섰다. 피해자가 아닌 설립자로, 어머니가 아닌 이사장으로. 그녀의 이름은 이제 서류 어디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